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3챕터 수식과 함수의 기본 사용법 제1섹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규칙 먼저 좀 알고 가겠습니다. 셀에 입력된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연산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결과값을 산출해내는 것, 그걸 수식이라고 한다.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수식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등호, 는, 그냥 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기호로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는요 이것만 알고 가세요. 더하기는 더하기로 해도 상관이 없다 정도로만 알고 가세요. 누가 더하기를 이용합니까? 는을 이용하는 거지. 아셨죠? 등호, 는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고, 더하기를 이용해도 된다. 맞다 틀리다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뭐냐면 문자열을 입력할 때는,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 제가 이제 땡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땡땡이 땡땡이 큰 따옴표를 이용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해 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식이 입력된 셀, 거기는 계산 결과가 나와요. 이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엑셀에서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는 입력한 수식이 나타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홍길동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어요. 근데 합계가 260이에요. 그러면 2의 2 셀에다가 우리가 는 먼저 SUM, sum, SUM은 무슨 뜻이 있냐면 합, 총계 이런 뜻이 있다고요.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sum, 합을 구하라, 가로 열고, B의 2 여기잖아요. 홍길동의 국어. 그 다음에 콜론, 콜론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D의 2, 그러면 B의 2에서 D의 2까지의 뭘 구하라, 합을 구하라.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2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의 2에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식 입력줄 이 부분에는 입력한 수식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됐죠? 그래서 수식을 작성한다. 계산의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고, 수식 입력줄에는 말 그대로 입력한 수식이 보여준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수식 보기 뭐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엑셀 옵션에서 파일 탭의 옵션에 엑셀 옵션 고급에 가게 되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가 있거든요. 그 항목을 선택하거나 또는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가게 되면 수식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컨트롤 플러스 물결 표시, 틸더라고 그러죠. TILDE, 틸더. 이 틸더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한 수식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겁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컨트롤 플러스 틸더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셀 서식에서 보호 탭 기억나시죠? 셀 서식 보호 탭에서 숨김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가 보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워크시트를 보호했을 경우에 수식 입력줄에 원본 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지금 는 2의 이건 이제 거듭제곱이에요. 2의 거듭제곱 8 더하기 가로 열고 100 곱하기 200 가로 닫고 이런 수식을 입력을 했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 후 수식을 블록 설정한다라는 건데, 지금 100 곱하기 200을 블록 설정한 다음에 F9를 눌러요. F9를 누르게 되면 100 곱하기 200이 계산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수식은 결과값으로 변경된다. F9를 누른 결과가 이렇게 돼요. 이거는 그냥 같이 F9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은 우리가 F9 하면 또 뭐를 아셔야 돼요. 자동 계산을 수동 계산으로 바꿨을 때 F9 기억나시죠?
그것도 또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술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문자열 연산자, 앰퍼샌드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더하기.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고, 그 다음 빼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 모양,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퍼센트는 백분율, 곱하기 100의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거듭제곱. 거듭제곱 뭐예요? 우리 지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뭐 2의 4승. 이 부분들. 그 다음 비교 연산자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크다. 그죠? 작다. 작다는 다른 말로 미만이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란히 입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입력이 안 돼요. 크거나 같다는데 조심하실 거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크거나 같다. 같은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 안 하고 이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죠? 얘는 이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같다는 뭐 어렵지 않고. 근데 같지 않다가 수학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같지 않다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앰퍼샌드인데 이 앰퍼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여기는 그 다음에 땡땡이 박달 땡땡이 문자열은 반드시 앞뒤로 땡땡이 넣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앰퍼샌드 그 다음에 땡땡이 나무 땡땡이 이러면 두 개가 합쳐져요. 박달나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는 100 앰퍼샌드 땡땡이 점 땡땡이 그러면 합쳐져요. 결과가 100점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문자열 연산자는 제가 웬만하면 달달달 외우세요라는 말 잘 안 쓰죠. 얘는 달달달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아셨죠? 참조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요. 콜론이 있어요. 콜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1 콜론 A20 그러면은 A1 셀부터 A20까지 이런 뜻이에요. 엑셀에서 정말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는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A1, A5, B의 1에서 B의 5 그냥 A1, A5, B의 5에서 B5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백이라는 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교점.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교차하는 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A3에서 E3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이 공백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의 1에서 C의 5 그러면 이 범위에서 교차되는 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콜론, 쉼표 잘 알고 가시고 공백이 교점, 교차 지점이다. 맞다, 틀리다로 장난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연산의 우선순위인데 가로를 주게 되면 순위가 그 상관없이 항상 먼저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됐죠? 가로 같은 경우 가로를 주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연산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간다 이거예요. 콜론, 쉼표, 공백, 그 다음에 거듭제곱. 거듭제곱이 우선순위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들. 이렇게 연산 우선순위 가로가 있으면 항상 먼저 연산이 된다.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참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조라는 의미 어떤 값을 참조한다. 주소를 참조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제 데이터 대신에 뭘 사용하냐면 셀 주소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셀 주소를 사용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바로 참조라는 거예요. 됐죠? 잠시 후에 한번 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참조된 셀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수식의 결과도 자동으로 변경돼요. 됐죠? 근데 수동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F9 기억나시죠? 하지만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워크시트
워크시트라든가 다른 워크시트, 그 다음에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이나 범위 참조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것도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AA1, 그러니까 A열의 1행이란 뜻이잖아요. 그걸 A의 1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불러요. 상대 참조는 상대적으로 변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1인데 같은 위치인데 앞 뒤에 달러가 붙어요. 달러 A, 달러 1 이렇게 생긴 건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됐죠? 그냥 A1 상대 참조, 같은 위치인데 달러 A, 달러 1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뒤로 하나씩만 붙어 있어요. 달러 A1 다 같은 위치예요. A1이건 달러 A, 달러 1이든 달러 A1이든 또는 A 달러 1이든 다 같은 위치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행렬 앞뒤로 하나만 붙어 있는 걸 혼합 참조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혼합 참조는 상대, 절대 두 개가 짬뽕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우셔야 될 건 뭐냐면 상대 참조 이 부분, 그 다음에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렇게 참조는 세 개가 있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자, 상대 참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상대 참조라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의 관계,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입력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변경된다, 상대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예를 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의 1, C의 20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상대 참조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참조라는 거, 절대 참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절대 변함이 없는 참조, 그게 바로 절대 참조예요. 됐죠? 그럼 얘는 어디서 이용을 하냐면 수식을 복사해도 변경되지 않는 참조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수식을 복사해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셀 주소 앞에 달러 표시를 붙입니다. 그래서 A1은 상대 참조죠. 달러 A, 달러 1 그러면 절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F4를 이용해도 돼요. F4를 이용해서 자동 변환시킬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F4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혼합 참조. 혼합 참조라는 거는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행 중 어느 하나에만 절대 참조가 적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달러가 붙어 있는 부분은 안 변한다. 뭐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달러 기호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F4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 F4를 눌렀을 때 변화되는 순서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달러 A, 달러 1일 때 F4를 누르면 A 달러 1, 또 한 번 누르면 달러 A1, 또 한 번 누르면 A1, 또 A1에서 또 한 번 누르면 다시 달러 A, 달러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개념이니까 이것도 좀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명,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엑셀 점수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선 학생 같은 경우는 100점 100점이에요. 그럼 합계가 여기서 수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 더하기 100 엔터 쳐요. 200이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김도원 학생 90점 더하기 90 엔터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할 거면 만약에 뒤에 100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죠. 이거는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는 캘큘레이터, 그 계산기하고 뭐가 달라요? 엑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김선 학생의 컴퓨터 일반 점수가 100인데 100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B의 2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B의 2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김선 학생의 엑셀 점수 어디 들어가 있어요? C의 2, C의 2
엔터. 이게 바로 참조예요. 됐죠? 그래서 B에 2, C에 2.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합니다. 이러면 점수가 90, 90 더하기 180, 50, 50 더하기 100 자동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보세요. 여기 B에 2, C에 2죠? 여기는요. B에 3, C에 3. 여기는요. B에 4, C에 4. 자동적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가 제대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바로 상대 참조. 됐죠? 상대 참조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한다.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플러스 틸더 키를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는 B에 2 더하기 C에 2. 는 B에 3 더하기 C에 3. 는 B에 4 더하기 C4. 됐죠? 컨트롤 틸더를 눌렀어요.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변한다. B2, B3, B4, C2, C3, C4. 됐죠? 그게 바로 상대 참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지우고요. 딜리트로 지우고 자 F2 눌렀습니다. 수정. B에 2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달러 표시를 입력해도 되고 제가 F4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F4 누르니까 달러 B, 달러 2, 또 한 번 누르니까 B 달러 2, 또 한 번 누르니까 달러 B2, 또 한 번 누르니까 B2. 됐죠? 이 순서 조심하시고 F4. 자 절대 참조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절대 참조로 바꿨어요. 위치는 같은 겁니다. 엔터를 쳤어요. 그럼 김선 학생의 합계 200 제대로 맞았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또는 더블 클릭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김도훈 학생도 200이고 정선현 학생도 200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김선 학생의 100 더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변했어요. 보세요. 달러 B, 달러 2, 달러 C, 달러 2. 똑같죠? 컨트롤 틸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죠? 안 변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참조로. 이게 바로 상대 참조하고 절대 참조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 예제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앞뒤로 하나만 쓰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혼합 참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상대 참조의 목적, 수식을 복사할 때 자동적으로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고 절대 참조는 절대 안 변해요. 혼합 참조는 달러가 붙어있는 부분만 안 변한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참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 참조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됐죠? 이번에는 이제 다른 워크시트의 셀을 참조하는 방법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가겠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는 A의 5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트의 A5 셀의 값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시트2의 A5 셀의 값하고 곱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A와 앞에 느낌표를 줘야 돼요. 바로 됐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워크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로 구분해 줘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요. 느낌표.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워크시트 이름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작은 따옴표로 이름을 감싸줘라. 됐죠? 그래서 는 A5 곱하기 그 다음에 성적 한 칸 띄고 일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백이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줘라? 작은 따옴표 줬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느낌표 A의 5 이러면 돼요. 그게 바로 다른 워크시트 셀을 참조하는 거. 느낌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워크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됐고 이번에는 이제 다른 통합 문서의 셀 참조하는 경우인데 얘도 다른 통합 문서의 이름을 대괄호로 둘러싸면 돼요. 가겠습니다. 는 A의 5, 현재 시트의 A5 곱하기 그 다음에 성적표점 XLS 또는 XLSX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시트 1 마찬가지로 느낌표 A의 5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통합문서
시트 이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싼다. 언제요? 당연히 공백을 포함하는 경우 똑같아요. 이겁니다. 는 AO 곱하기 성적 1람표, 성적 한 칸 띄고 1람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성적 1람표점 XLS 또는 XLSX 대괄호 닫고 시트 1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고 느낌표 AO 똑같잖아요. 됐죠? 그래서 통합문서 이름은 대괄호, 마찬가지로 공백이 있으면 작은 따옴표, 워크시트하고 셀 주소 사이는 느낌표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3차원 참조라고 부르는데 별거 없어요. 얘는 뭐냐면 그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썸 합을 구하라 가로 열고 시트 1에서 시트 5까지 콜론이라는 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느낌표 A의 1 이러면 뭐가 되냐, 시트 1에서부터 시트 5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워크시트에 그 다음에 느낌표 A의 1, 그러니까 A1 셀의 썸 합을 구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3차원 참조입니다. 별거 없죠? 아울러 배열 수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배열 수식에서는 이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다. 말장에 좀 조심하시고요. R1, C1 참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엑셀 옵션 배울 때 잠깐 봤던 부분인데요. 엑셀 옵션의 수식에 가게 되면 R1, C1 참조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R1, C1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직접 한번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서 배운 대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1행, 2행, 3행, 그죠? 4행, 5행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A열, C열, D열, F열, G열이에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파일의 옵션에 가서 수식 여기서 R1, C1 참조 스타일을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뭐가 바뀌었나 보세요. 어디가 바뀌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요. 우리가 왼쪽에 행을 행번호라고 그래요. 1번, 2번, 3번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행번호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열문자, 그죠? 열문자 A열, B열, C열.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R1, C1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R은 이 행을 뜻하는 거예요. 행. R, 행. 그 다음에 C는 뭘 뜻하느냐? 컬럼이야. 컬럼. 열이요. 그래서 R은 행, R로 W. C는 열, 컬럼, COLUMN.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김선 학생의 합계를 구한 점수 보세요. 200 맞는데 바뀌었어요. 주소가. 뭘 뜻하느냐? R, 행이죠. 지금 이 행, 200이 들어있는 이 행, 김선 학생이 들어있는 이 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컬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4열이에요. 4열인데 얘를 기준으로 대괄호 마이너스 2 대괄호 닫았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김선 학생의 컴일반 점수 100점을 뜻하는 거예요. RC-2는요. 더하기. 그 다음에 RC-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김선 학생의 엑셀 점수를 뜻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바로 R1, C1 참조 스타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R1, C1 사용하지 않죠. 그겁니다. 갈까요? 자, 이제 보셨으니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수식에서 R1, C1 참조 스타일 확인, 체크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 행렬 머리글이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다.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R 행번호, R 다음에는 행번호고 R로 W, C 다음에는 열 번호, 컬럼 COLUMN.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대 참조는 대괄호로 묶어준다.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기억나시죠? 그래서 R1, C 안에서 대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상대 참조예요. 됐고, 그 다음에 행번호 열 문자를 음수로 지정하게 되면, 아까 음수로 지정했었잖아요. 위쪽, 그 다음에 왼쪽 열을 뜻하는 거예요. 됐죠? 위쪽 행, 왼쪽 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또는 C 다음에 행번호, 열번호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뭘 뜻한다? 행 전체, 열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R1, C1 참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R2, C2 그러면 대괄호가 없으니까 절대 참조예요. 대괄호가 있어야지만 상대 참조예요. 그러면 얘는 2행, 2열. 결론적으로 B의 투셀을 의미하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럼 누가 R1, C1 쓰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있으니까 또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에는 R 대괄호 2, C 대괄호 2 그럼 뭐예요? 얘는 상대 참조예요. 그 대신 위치는 2행 2열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2, C 같은 열에서 두 행 위. 그죠? 대괄호 있으니까 상대 참조. 두 행 위.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1 그러면 대괄호가 있으니까 상대 참조. 그죠? 대괄호가 있으면 아무튼 상대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행 위에 있는 그 의미고. 그 다음에 그냥 R 그랬어요. 아까 R 또는 C 다음에 아무 번호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그러니까 R 같은 경우는 뭐예요? 행이니까 로. 행 전체에 대한 절대 참조. 대괄호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R1, C1 참조 스타일 엑셀 옵션에서 지정해 준다. 혼돈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맞다 틀리다 나왔을 때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이름 사용 가겠습니다. 이름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셀이나 어떤 특정 범위 영역을 갖다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이나 특정 영역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정의해 두고 이 이름을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수식 작성할 때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셀이나 범위 외에도 상수나 수식에도 이름 정의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작성 규칙이 있어요. 규칙은 이름의 첫 글자는 문자 그 다음에 밑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원화만 사용할 수 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름의 작성 규칙 첫 글자는 문자 밑줄 원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는 문자 숫자 그 뒤에를 의미하는 거죠. 마침표 점 밑줄 다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셀 주소와 같은 형태의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거기까지 침범하면 안 되죠. 셀 주소는.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게 공백 사용할 수 없어요. 공백 사용할 수 없고 낱말을 구분하려면 밑줄이나 마침표를 사용해라. 공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낱말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밑줄이나 마침표를 써라 라는 거고 최대 255자까지고 아울러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요. 조심하시고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 먹으니까 127까지 가능하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아울러 아까 셀 주소와 같은 이름 쓰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또 당연히 이름 중복해서 쓸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름은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름 관리자 바로가기 키 컨트롤 플러스 F3도 같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하는 방법 이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밑에 합계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합계는 뭐냐면 오른쪽의 합계는 개인 학생에 대한 합계 그죠? 우리 김선 학생 200 김도훈 180 정선영 100 이건데 아랫부분의 합계는 과목별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um 합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그럼 B의 2에서 B의 4까지 가로 안 닫고 엔터 쳐도 자기가 알아서 닫아요. 자, 240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컴일반 점수잖아요. 이랬을 때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이름 상자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컴일반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컴일반 그리고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 범위가 컴 일반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컴 일반을 선택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선택한 이 범위가 컴 일반 범위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는 sum 가로 열고 여기다가 컴 일반 엔터 보세요. 들어가잖아요. 왜요? 컴 일반이라는 이름으로 이 범위를 정의해 놨기 때문에 됐죠? 그게 바로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름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엑셀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정의할 때 아까 공백을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들어오게 되면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도 돼요.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했어요. 삭제하니까는 샵 네임 물음표 무슨 이름인지 모르죠. 삭제했으니까 이런 에러도 떨어져요. 이거 잠시 후에 또 배워요. 자, 네임 알 수 없는 이름을 썼어요. 지금 왜요? 컴 일반 지워버렸잖아요. 우리가. 자, 지우기로 하고 요번에 이제 범위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컴 일반으로 가는데 한 칸 띄었어요. 제가 공백을 줬습니다. 엔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적절하냐? 그죠? 공백을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줄을 줬어요. 밑줄. 컴 일반 되잖아요. 됐죠? 아, 밑줄도 되는구나. 원화도 당연히 되고요. 또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삭제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액 한 칸 띄고 셀이에요. 원래는 보통 입력할 때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제의 경우 예제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띄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까 이름 정의할 때 공백을 줄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랬을 때 여기 이름 정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여기 지금 보이세요? 액, 밑줄, 셀 이렇게 잡아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을 주려고 그러면은 못하게 해놓고 이미 공백이 돼 있는 거를 이름 정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밑줄을 잡아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조 대상을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됐죠? CA2에서 CA4 그리고 확인. 이러면은 잡혔잖아요. 액, 밑줄, 셀 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은 범위를 설정하고 이름 상자에서 이름 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름 정의에 와서 이름 주고 범위, 참조 대상 범위 주면 돼요. 아울러 조심하실 건 원래 데이터에 공백이 있을 때 이름 정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밑줄을 잡아버린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F3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고 삭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죠. 수식의 오류값, 에러값 가겠습니다. 샵샵샵샵이 나오는 현상은 왜 나오냐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열의 너비를 늘려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너비가 좁아서 데이터나 수식의 결과를 셀에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좁아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열의 너비를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 샵샵샵샵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샵 밸류 느낌표, 밸류가 이제 수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사용해야 할 장소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밸류 에러가 떨어지는 거고, 아울러 함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겠지만 인수를 잘못된 값을 사용한 경우 밸류, 그러니까 밸류가 수치, 값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샵 div, 여기서 div는 이제 divide, 나누다의 뜻이에요. 슬래시 0, 0으로 나눴다는 뜻이죠. 0 느낌표. 그래서 0으로 나누기 연산을 시도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예요. 샵 div 슬래시 0 느낌표. 그 다음에 name, 샵 name 물음표. 얘는 물음표예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사용한 경우,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의되지 않은 이름 셀 이름 사용한 경우 name, 방금 전에 우리 이름 정의에서 배웠었죠. name이 나온다라는 거, 정의되지 않은 이름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수식의 잘못된 문자열을 지정한 경우도 name. 그 다음에 샵 na 못 찾을 때, 그래서 찾기 함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과값을 못 찾는 경우 샵 na이고, 또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에도 na. 그 다음에 REF라는 건 뭐냐면은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REF가 레퍼런스, 참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 REF고, 그 다음에 샵 num num numeric 숫자, 그래서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한 경우에 num에라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널이라는 건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점 연산자, 우리 공백 기억나시죠? 공백을 사용했을 때 교차 지점을 찾지 못한 경우에 널 에러가 떨어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 참조 경고, 요거는 뭐냐면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체 셀을 참조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그래서 순환 참조 에러도 좀 신경 쓰시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컴일반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을 때, 그죠? 네임에라 하나만 보겠습니다. 는 썸 가로 열고 컴일반인데 가로 닫고 엔터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컴일반을 삭제를 했어요. 닫기. 그러면 샵 네임 물음표 뜨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 참조라는 건 뭐냐면 지금 F2 누르고 더하기 제가 D에 2를 했습니다. D에 2. 그러면 D에 2는 뭐예요? 합계가 있는 그 셀이죠. 자체 셀이죠. 엔터를 치니까 뭐라고 떠요? 순환 참조 경고. 하나 이상의 수식에 순환 참조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순환 참조 경고 에러가 떨어져요. 됐죠? 그리고 나서 수식 분석에 오류 검사 오게 되면 순환 참조 D에 2가 순환 참조 에러가 떨어졌다라고 보여주잖아요. 됐죠? 이게 바로 순환 참조 경고예요. 그래서 수식 오류 값은 어떤 경우에 어떤 오류 값이 떨어지는지 맞다 틀리다만 구분 잘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식 분석 도구 가겠습니다. 수식 분석 도구는 뭐냐면 수식 탭에 수식 분석 그룹에 가게 되면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이 있어요. 이거는 셀을 화살표로 추적을 해주는 건데 참조되는 거, 참조하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가겠습니다. 지금 김선 학생의 컴일반 100점, 엑셀 100점은 합계 200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200은 어디서 왔느냐 궁금해요. 물론 눈에 보이지만 이때 참조되는 셀 추적을 누르게 되면 현재 200에 영향을 주는 값들, 그러니까 김선 학생의 100, 엑셀 100 이거죠. 이렇게 화살표로 보이죠. 연결선으로. 그 다음에 김도훈 학생의 컴일반 90은 참조하는 셀 추적을 누르게 되면 90을 참조하는 셀을 나타내줘요. 어디에요? 김도훈 학생의 개인 점수 180,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과목별 합계 240. 이게 바로 참조되는 셀 추적, 참조하는 셀 추적이에요. 그리고 연결선 제거는 말 그대로 연결선을 제거하는 거고, 이건 한꺼번에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조되는 셀, 그 다음에 참조하는 셀 따로따로 제거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수식 표시는 이미 우리 배웠었죠? 입력한 수식을 보여주는 경우 컨트롤 플러스 틸더 물결 표시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100을 삭제를 하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작은 따옴표 1빵빵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엔터를 치니까 지금 오른쪽에 김선 학생의 합계 는 B에 2 더하기 C에 2를 했을 때는 이 100은 지금 문자거든요. 근데 문자일지라도 100으로 인식을 하고 200을 제대로 구해줬어요. 그냥 B에 2 더하기 C에 2 했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
140이에요. 지금 문자열 100은 얘는 계산 안 했어요. 는 sum이라는 함수는 b의 2에서 b의 4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이라는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스킵, 건너뛰었어요. 90하고 50의 합 140이 나왔습니다. 됐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랬을 때 오류 검사를 하게 되면 B2셀 오류다라는 거죠. 왜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다. 이렇게 나타내줘요. 됐죠? 그래서 이 셀에 있는 숫자가 텍스트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 아포스트로피 기억나시죠? 그게 앞에 왔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숫자로 변환도 가능하고 이 오류에 대한 도움말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수식 입력줄에서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옵션 누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엑셀 옵션 수식에서 배운 오류 검사 규칙, 오류 검사 이 부분이 나타나요. 됐죠? 이게 바로 오류 검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 분석 도구 사용하기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우리 다음 시간 함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